통신사라 하면 우리 조선의 문화사절단들인데요. 임진왜란 이후 한일 국교 회복을 위해서 일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 조선에 요청을 한 사절단들입니다. 그 사절단으로 말하면 사절단 안에는 앞쪽에는 선두의 호위무사가 있고 가운데 중앙에는 우리 조선의 사절단이 있고요. 뒤에서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해 2017년에 한일 양국이 조선통신사 행렬 유네스코 등재를 부산시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는 여러 번 전시를 했었고 유니버시아드 때 2015년에 광주시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했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 기간을 통해서 이번에 서울 인사동에서 또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통신사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두호위에는 일본 무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호위하는데 이 앞쪽에 고치소닌 다이묘나 사나다 이즈가미 가신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 앞에서 선두에서 호위하는 인원들은 413명 정도가 되고요. 사람으로는 413명 정도가 되고 말은 26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무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에도에서 보낸 무사들입니다. 이런 무사가 여러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여기 대마본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조대 옷을 입고 있는데 일본 조선통신사의 모든 행사의 일정은 이 대마본이 주관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조선통신사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대마본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청도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청도라는 글자는 우리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면 이 언제 온다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저 멀리에서까지 일본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도 깃발을 세워서 길을 비켜다오, 정리해 다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우리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보면 일본에서는 말이 참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을 살짝 미는 이렇게 그런 도구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말이 지나가면서 길에서 이렇게 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을 담는 바구니가 있고 그 외에 소풍들을 담는 바구니를 직접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둑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임금이 가든 가마나 군대에 대장 앞에 서는 아니면 행진을 할 때 이렇게 큰 붉은 술을 단 둑을 들고 이 앞장을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군인이 앞에 이게 임금이나 이 명을 받들고 간다는 표시가 있으면 뒤쪽에 혁명기라고 불리는 우리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용의 그림이 그려진 큰 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 기가 원체 컸기 때문에 이 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같이 행동을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기의 무게를 이렇게 뜻하기도 하죠. 이 도운도는 곧 훈도라고 하는데
이 훈도 중에서도 가장 최선임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옷의 이름은 구군복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훈도가 나타나면 뒤에 우리 조선의 이 기수단이 나타나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언월도가 있고 긴 장창이 있고 또 순시라는 글을 써서 붙인 순시 깃발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삼지창이 있고 영이 있는데 순시는 대체적으로 우리 통신사들을 이렇게 순찰했던 이 순시 깃발을 들고 다녔고 이 영은 이게 그 왕의 아니면은 나의 수장의 도운도의 영을 받든다라는 그런 깃발입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1711년도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라서 우리 조선에서도 이게 소총을 가지게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운도가 또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악대들이 이렇게 붉은 직령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통신사가 지나갈 때 이런 악대 소리가 나가지고 더 통신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또 도운도가 나타나면 그 뒤에 또 군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 입은 도운도 옷이나 군관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군인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상제가 이런 마상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요. 한양을 출발해서 영천에 걸쳐서 부산까지 갈 때 영천에서 마상제가 그 마상무예를 하였습니다. 그 마상무예를 하고 영천에서 임금이 일본을 에도를 갔다 오는 그 수고름에 있어서 그 행사를 해주는데 그 행사의 이름이 전별년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별파진이라는 글은 저희가 찾기에는 없고 별뱅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이 책에는 별파진으로 나와서 별파진에 맞는 복식을 입혔고요. 그 뒤에 다시 악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쭉 오면서 보시면 사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곤장대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령은 대체로 나장복을 입기도 하는데 그 나장이 이 곤장을 쳤던 그런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선통신사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군인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화살을 차고 칼을 메고 있는 이 인형의 옷은 군관입니다. 군관은 이렇게 철릭을 입었고요. 철릭은 우리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던 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의 이 국서가마가 보입니다. 국서가마는 우리 조선의 왕의 친서를 담아서 가져가는 가마입니다. 이 가마는 왜 우리 조선의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매연하면 그 친서가 들어있는 가마는 우리 조선의 국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가마는 우리 조선 사람이 맸다고 합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사자호관이라고 하는데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방하관으로서 이 앞 가슴에 흉배를 붙였는데 학이 하나인 그 흉배를 붙였습니다. 이제 포수가 앞에 있고요. 이렇게 말 잔등에 인신관첩이라는 이 통을 메고 가고 있는데 인신관첩은 우리의 그 천문, 첩지 이런 것들을 담고요.
인신이라는 거는 나무나 돌 쇠붙이에 글을 새겨가지고 일본가의 어떤 문서를 할 때 문서에 이게 도장을 찍는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소동은 12살부터 17살 사이에 어린 이 소동을 뽑았는데 이게 긴 거리에서 먼 거리에 이 여행에서 지치고 그럴 때 소동이 심부름도 해주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줬다고 하는데 조선통신사에서 이 현해탄을 건너는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그 양반가의 자제가 간 게 아니고 서얼이나 즉 서자입니다. 서자나 중인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정사가 되기 전에 정사가 나오기 전에 앞에 다시 우리의 월절 봉지가 있어요. 어떤 출정을 갈 때 부신으로 가지고 갔던 그 용의 그림이 그려진 도끼인데요. 용은 곧 우리 조선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왕을 나타내는 의장을 받들고 가는 사람으로서 이 도끼 모양의 월봉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절봉지라고 있는데 행진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기의 모양으로 심표를 들고 가는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1711년도에는 3사 중에서 정삼품에서 정사 3사 부사를 뽑는데요. 그 당시에 조태혁 정사가 뽑혔고 이 조태혁 정사는 이렇게 그 신체도 크고 인물도 수려해가지고 조태혁 정사가 정사역을 맡게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사의 가마는 우리 조선의 임금이 이렇게 호피 방석을 직접 이렇게 주면서 잘 다녀오라는 그런 수표로 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정사의 가마는 일본 사람이 맸습니다. 국서 가마는 우리 조선의 임금이다 해서 우리 조선 사람이 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사를 뒤따르는 공간들이 벌써 네 무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정사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상판사라고 하는데 이 상판사는 상급 가운데 통사를 말합니다. 통역관은 이렇게 관품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이 품계가 정상품인 통역관도 역관으로서 같다고 하거든요. 부사 부분부터 다시 정사와 똑같이 기수단이 있고 악대들이 등장하는데 자리 관계상 저희가 그거는 생략을 하고 총독이 하고 그 다음에 둑을 들고 또 이 조선의 국왕을 상징하는 용의 혁명기를 들었는데 정사의 혁명기와 부사의 혁명기가 색깔을 각기 달리함으로써 표시를 했었습니다. DPR에서 다 보고 있는 그것을 다중평가를 이 부사는 1711년도 임수관이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키도 작고 약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통신사가 갈 때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기록하고 그랬던 역할을 각기 3사에 따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여 명 중에 이번에 17명. 이제 종사에서는 혁명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총독이만 나타납니다. 효력 갱신을 하고 있어요. 인증 효력 갱신을 3년에 한 번씩 자기가 한 거 다 재등록이야.
지금 이 종사의 이방언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통신사를 다 수행하고 나서 조선에 갔을 때 국왕 앞에 모든 것을 다 보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종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듬어 내는 거예요. 지금 이 뒤쪽으로 이 종사 뒤쪽으로 인원이 한 700명 정도가 서기, 의사, 제술관 또는 역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가마를 타고 갔거나 또는 일본의 말을 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한 700명 정도가 그렇게 그 뒤에 종사 부분에 붙습니다. 이 부분은 후미호인데 이렇게 옷을 복장을 이렇게 갖춘 이 모습은 대마번의 사람입니다. 대마번의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요. 그 뒤로 다시 무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에도에서 나오는 군인들입니다. 이 뒤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조선과 일본이 마찬가지로 뒤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많은 물건들을 옮기는 이런 바구니를 움직이고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체 인형의 숫자는 2192개고요. 말은 158마리로 총계가 2350점의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문미순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통신사행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국력이나 문화 부분이 아주 월등하였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여 년간의 이 통신사절단이 감으로써 한일 간에 260여 년간 분쟁이 없던 시대였던 것들이 국제적 사례로 남아서 이런 부분들이 유네스코 등재에 초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이 작업을 한일 간의 좋은 교류가 되는 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해서 또 한일 간의 국민들이 서로 우호적인 그 옛날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서 또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사진 하나 찍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